기하학적인 방법이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관측자 눈의 위치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시각 차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지구는 궤도를 따라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별들은 그보다 먼 별들보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더 크게 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의 어느 지점에서 1월에 하나의 별을 관측 기록하고 6개월 후에 7월에 동일한 그 별을 관측하면 목표로 한 그 별 뒤에 원거리 배경에 있는 별들이 위치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움직인 정도를 각도로 표시한 것이 그 별의 연주시차입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동하는 만큼 별을 관측하는 위치가 그만큼 달라지게 되고 보이는 별의 위치도 미세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과 별까지 중심선을 연결하고 태양과 지구의 가상선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이미 알고 있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지구 태양별이 이루는 각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연주시차라 이해하려면 한 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 개념도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연주시차는 천체 측정 시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으나 한계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삼각 측량에서 기선에 해당하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인 이 레이유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비해 우주공간의 천체가 가지는 거리의 단위로 쓰이는 일광년만 해도 9조 4,600억 킬로미터로 이 레이유보다 6만 2,400배 더 큰 거리여서 먼 거리에서 측정된 천체의 시차가 60광년 정도만 돼도 측정 시차가 0.05초, 즉 1만 4,400분의 1도 정도로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여 사실상 천체와의 거리가 100파섹 이상은, 즉 326광년 이상의 천체에서는 실제 우리 은하만 보더라도 지름이 10만 광년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시차는 기하학에 기반한 방법으로 틀릴 확률도 매우 적어 태양계 규모의 거리와 성간 규모의 거리 단위계를 연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어 거리 사다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아 우주 망원경처럼 연주시차의 측정에 특화된 망원경의 경우 약 1만 파섹 즉 32,600광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관측된 별의 온도와 스펙트럼이 같다면 별의 밝기는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고유 밝기라 합니다. 만약 두 별이 같은 온도와 같은 스펙트럼이라면 별의 고유 밝기도 같아야 됩니다. 이런 별들의 밝기를 지구에서 눈으로 보이는 대로 관측하여 나타낸 것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등급은 1에서 6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과 6등급은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나며 수치가 작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별을 의미합니다. 6등급보다 어두운 별은 더 큰 수치로 표시가 되며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더 큰 작은 수치로 표시가 됩니다. 태양은 마이너스 26.7, 보름달은 마이너스 12.9, 금성은 최대 밝기일 때 마이너스 4.6, 먼 우주로 가보면 시리우스는 마이너스 1.4, 더 먼 북극성은 2.0. 이렇듯 표시된 겉보기 등급 수치에서는 값이 작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 등급에서 크고 어두운 별인 경우 이 별이 실제로 어두운 별이라서 어둡게 보이는 것인지 실제 밝기는 밝은데 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모든 별을 10파섹의 거리에, 즉 32.6광년 거리에 옮겨 놓았다 가정하고 실제 32.6광년 거리에서 측정된 천체의 밝기와 비교하여 등급을 표시. 이렇게 측정된 별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 부릅니다. 거리가 x인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을 소문자 m, 이 별의 절대 등급을 대문자 m이라고 놓으면 여기서 m-m은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란 의미에서 거리지수라고 일컫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클수록, 즉 거리지수가 큰 별일수록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안다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거리 사다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준이 되는 표준 광원으로는 세페이드 변광성, 검은 고자리, 아라령 변광성 원의 A형, 초신성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의 경우 과학자들은 고유의 밝기로 규칙적인 주기로 빛나며 태양보다 1000배나 밝고 5천만 광년 먼 거리까지
관측되어지는 별의 광도를 표준광원으로 사용하여 거리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페이드 변광성도 어쨌든 항성이기 때문에 보이는 밝기에 한계가 존재하여 그 이상의 거리는 측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번엔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더 밝게 빛나는 초신성에 주목하여 표준광원으로 사용하여 천체의 거리를 알아내는 데에 사용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 백색 외성에서 발생하는 초신성의 밝기가 거의 일정하여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세페이드 변광성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에는 우주공간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1억 광년 거리의 은하계에서 변광성을 감지하고 관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그 사이에 놓인 수많은 은하와 천체들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요. 또한 초신성 폭발을 이용하여서는 2억 파섹, 약 6억 5천만 광년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엄청나게 커 그보다 먼 성단이나 은하 같은 천체의 경우에는 H 아그래프를 이용하였는데, 세로축은 절대 등급 및 광도가 표시되어 있고 가로축은 항성의 온도 및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진 색등급도를 기준으로 해당 성단이나 은하에서 가장 밝은 천체를 찾아 표본화된 색등급도에서 가장 밝은 천체와 비교하여 거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 방법의 어려운 점은 그 은하에서 관측된 표본 별의 연령 및 화학 조성 등이 색등급도와 모두 동일해야 비교적 정확한 거리가 계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밝기로도 측정하기 어려운 먼 거리의 천체의 거리를 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멀리 떨어진 은하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관측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 동안 발생한 우주 팽창으로 인해 공간이 팽창하여 그 공간을 지나는 시간과 거리도 늘어나 지나는 빛의 파장도 길게 늘어지게 되어 스펙트럼 측정 시 파장이 긴 적색으로 치우쳐 보이는 적색 편의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적색 편의를 측정하면 얼마만큼의 먼 거리에서 온 빛인지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천체와의 거리는 단순히 적색 편의로 측정한 은하의 후퇴 속도의 1메가파섹 떨어진, 즉 326만 광년 떨어진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인 1메가파섹당 70km/s를 곱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팽창은 거시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허블의 법칙도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326만 광년 이상 거리의 은하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며,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가까이 있는 은하의 경우 허블 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후퇴 속도보다 은하의 고유 운동에 의한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측정 방법은 현재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진 10억 광년 이상의 은하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정도 먼 거리에서는 실제 빛이 여행한 거리와 허블의 법칙으로 측정한 거리는 차이를 보이게 되며, 그 차이를 가정한 것이 암흑에너지입니다. 허블 법칙이 적용되는 거리 정도이면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먼 거리이고, 또한 허블 법칙으로 환산되는 거리는 우주 모델과 허블 상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천문학에서는 정확한 거리값보다는 적색 편의로 측정된 거리와 우주의 나이 및 우주의 크기가 동일하게 인식되어집니다. 이 방법은 은하의 후퇴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거리 외에도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등 여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큰 오차가 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